가해자 경기도 미술협회 의사장 조태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미술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뜻을 같이 하는 미술인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미술협회 정상화를 위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미에 비추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공영석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아미술연맹 김나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곡대학교 김명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알파색제 김영원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예술대학 이승근 학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전 작가의 양태덕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촌 모나리자 갤러리 박소정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글서예가 이상덕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서예국가위원장 문홍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길다라 사상의 김성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취하가 문혜실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문화재단 신성규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리엔탈 아트그룹 배희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술의 최규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고윤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최세환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미술문화포럼 이병국 대표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미술계의 원로 선생님과 또 우리 미술계 동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미술협회 위기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우리 1961년도 한국미술협회 발족 이후에 최대한 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미술협회가 어떻게 해서 펼쳐나가고 정상적인 협회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각자 4명의 발제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끝까지의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함께 우리 한국미술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시작입니다. 좀 장시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발제자 4분의 한 분 한 분 귀하신 말씀 잘 세게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돌출되는 어떤 부분들을 한국미술협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술문화포럼 전략본부 박장배 미술팀장께서 설문 분석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동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국미역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정직하고 품격 있는 한국미역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고 오늘 포럼을 주최한 한국미술문화포럼 이병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미역평론문과부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한국미역기움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미술평론가 장훈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법인 국제아트앤디자인협회 회장, 수원과학대 산업디자인과 학과장 배성미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아트 롯데빌리언의 홍보이사이자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월간 더 문구 반항인 임효정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리마운트사이 아트센터 대표이시고 전학법인 백이열 융합예술원 백이열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리는 5분의 발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의 주최자인 한국미술문화포럼 이병국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포럼 개최 배경과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병국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기, 희망과 대안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제로서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현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바르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에서 바르게 전달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명목으로 좀 두서없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25대로 본다면은 1월 15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임기가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1월 15일 이후로 26대가 발족이 돼야 되는데 선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3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5대 우리 이강수 이사장님께서는 또 9월 25일자로 작년 24년도에 9월 26일자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기가 또 종료가 되고 대법원 판결이 또 12월 24일 날 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어렵게 되어서 우리 한국미술협회가 블랙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일반 한국미술협회의 작가 개개인 분들은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시고 또 있었지만 이 집행부라는 것은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이 집행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 저도 있었지만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무능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일반 지부의 미술협회보다도 더 못하는 어떤 내부 구성을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큰 42,0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려면 최소한 그만큼 리더십과 행정력, 그 다음에 또는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전문적인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지만이 그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4만 2천 명을 움직이는 그 조직에서는 일반 우리 동네 아저씨들처럼 뭐 누구 회장 맡아라고 박수 치고 해서 그 사람이 회장을 맡으니까 그렇듯하지 않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미업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미업은 조직력은 튼튼하지는 않다. 내 친구가 미업 이사장이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업 이사장이 됐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딱 맞을 겁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행정력이 있으려면은 요즘 시청 공무원들 하셨던 정년퇴직 하셨던 분이 있어요. 62세, 60세 이상 정도 된. 그런 분들 한 5급 행정관 정도 했던 분들 얼마 비용을 드리고 사무실에 어떤 사무의 요원으로서 자리를 함께 한다면은 충분하게 행정력은 다 소화가 다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원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직원들, 여자 직원들 6명인가 7명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사장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 법원법에 의해서 계속 앉아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한국미술협회는 1년 내내로 미술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10월 말까지의 대전을 치르고 있어요. 전통공예대전, 비구상구상, 한국 서예 문인화대전 이런 어떤 식으로 계속 거기에 얽매여 갖고 출품료 받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작품 반출하고 이게 한국미술협회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어떤 부분이네요. 이게 미술협회인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는 진정 대한민국 미술대전만 없으면은 누구 이사장 할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대전이 없다면은 누군가가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막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미술대전이 한국미술협회를 말아먹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술대전을 통해서 뭔가 이게 개선이 돼야지만이 한국미술협회가 올바른 어떤 여러분들 모든 회원들이나 또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받고 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미술대전을 개선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미술협회는 미술대전에만 99% 거의 100% 가까이 미술대전에 목숨을 겁니다. 임원진 모든 분들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미술대전입니다. 그래서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한국미술 지역에 있는 청년 작가전, 그 다음에 우리 원로 작가님들 전,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어떤 사각 지역에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초대전, 우수 작가 발굴전, 이런 어떤 전,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추천, 그 다음 전시회 개최전, 그 다음에 국제 교류전, 이런 사업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미협. 지금까지. 이게 뭐가 협회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 다음 장춘체육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잠실의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그렇게 큰 공간을 빌려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고 쌓여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선과 간접선거의 어떤 부분들이 또 한번 26대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선거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총선으로 해서 너무 소비하고 너무 가다하게 선거가 돼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도 순수한 우리 작가님들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발생되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전임 이사장님이 2021년도 1월 16일 날 취임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소송에 걸려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1차 판결이 작년에 2월 7일 날 당선 무효 및 선고 무효라는 어떤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23일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요 스토리인데 9월 23일 날 한국미술협회 이강수 이사장님이 부이사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25일 날 한국미술협회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3일 날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때 뭘 했느냐. 안건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2명인가. 그리고 25일 날 선거관리위원 구성 안건과 그 다음에 선거 그 일부 수정, 개정을 선거법 개정을 정관을 개정을 하고자 25일 날 수요일 날 이사회를 소집을 목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26일 날 법원에서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이거는 무엇 뜻하느냐 하면 원고 측입니다. 원고에 한국미술협회가 원고인데 이사장님이 거기에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이전에 어떤 부분을 과도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어떤 한쪽 편성에서 이득을 찾으려고 진행을 한다라는 어떤 느낌이 안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정하게 뭔가 해결을 하고 원고 측과 합의 소당을 보고 뭔가 후보자들과 토론회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날짜를 잡고 선거관리위원도 구성을 하고 하면 아무 일이 없이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직무가 정지된 바람에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11월 14일 날 조혜섭 우리 직무대행께서 다시 이제 한국미협 이사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혜섭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또 실수가 뭐냐면 지난 25대 때 출마했는 4명의 후보자만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해칙의 옛날 해칙의 규정대로 수정을 한 번도 해칙을 개정을 안 하는 상태의 해칙을 보니까 이사 61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 사항의 이사는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1,400여 명이 61명이 돼야 되는데도 1,000명이 넘고 1,400명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혜섭 우리 권한 대행 이사장께서는 4분만 어떻게 그걸 4분만 15명씩 추천을 해주세요 이사. 그래서 15명을 받아서 60명을 받아가고 명단을 받아가고 총회를 소집을 해서 임시총회 소집을 해서 이것을 가결시켜 주세요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부장들이 175명의 지역의 지부장들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들 9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총회에서 목동에서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날 14일 날 직무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 자체가 부결되고 이분이 다음 날 월요일 날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12월 12일에 그래돼서 그다음 12월 24일에 그로부터 2주 뒤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 1심의 거를 의의 신청을 한국미술협회에서 원고가 한 것을 아니 피고가 한 것을 기각한다. 이래서 최종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가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이두성 우리 권한대행 이사장님께서 이제는 잘 살펴서 이사회 총회 잘 구성을 하고 그다음 선거관리위원 또 잘 구성을 해서 올바른 어떤 선거가 우선에 치러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미술협회가 좀 정상화가 빠른 시일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정상화를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훌륭한 네 분의 아까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패널을 모시고 각자의 주제에 맞춰서 발표를 할 겁니다. 마무리 때 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제가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국미술협회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라는 어떤 주제로 우리 박맹긴 미술평론가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미술협회가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다 공석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인사동에서 축사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두성 변호사가 다시 선임이 됐다는 걸 어제 늦게 들었습니다. 지금 미술협회가 정말로 방관 속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개혁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꼭 늦은 것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방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전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미술협회 당면 문제가 파국을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관하지 않고 대안을 하고자 나선 것이 오늘 이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미술협회가 종국을 맡기까지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회도 잘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미술협회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영남이가 대작 사건이 있을 때 미술협회가 거리로 다 나왔습니다. 그 반대 운동을 하느라고. 법적으로 조영남이를 유명인이라고 해서 감싸고 두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거리 집회를 했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그게 오직 한 번입니다. 그리고 미술협회가 문제점을 계속 야기시켜 왔어도 그런 단체 집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간에는 미술협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누구나. 뭐 미술협회가 해주는 게 뭐 있냐. 회비만 받아먹지.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난국에 영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미술협회가 처해 있는 이 난국에 영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 이병국 대표가 전에 이 작은 영웅이 되고 싶다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시기적으로 유해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미술 발전을 위해서 작은 영웅이 되겠다는 공명심이 있다면은 이분은 미술협회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이사장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그 미술협회가 파국을 맞게 된 데는 국민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만연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참 잘합니다. 근데 단체전은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만 잘 돼서 자기가 높은 값에 팔려나가기를 바라는 이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미술도 이 미협에 자꾸 이렇게 문제된 것을 원로들서부터 많은 그 회원들도 그냥 방관만 하고 아유 그냥 없어지면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술협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파국의 바로 위기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게 미술협회로 1981년에 돌아와서 이때만 해도 미술협회는 회장이었었는데 사단법인화 되고 이사장화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문제가 자꾸 커지기 비리가 확산되고 자꾸 커지기 시작됐습니다. 이게 자꾸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자멸의 원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리 때문에 정부에서 미술협회 지원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술협회가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이 있었는데 이 명칭도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미술협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아픈 것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은 미술협회 가입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협회가 비극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줌마 부대를 섭외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들 미술대학 안 나왔어도 뭐 돈 많으니까 몇 년 전람회 오면 다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대를 안 나와서 명분이 없으니까 이사를 하고 싶고 뭐 위원장을 하고 싶고 부이사장을 하고 싶고 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돈 주고 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술협회는 아줌마들 돈 빨아먹는 하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계속 악화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게 심해져서 공모전 비리의 문제가 이제는 직책 직능 팔아먹는 그런 하마단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조선조 때도 비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겨낸 것이 뭐냐면은 선비정신이었습니다. 선비정신들이 우리 동양하는 분 공영숙 선생님도 저희 계시지만 사군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선비들이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 사군자인데 그 중에 연꽃 하나 얘기하면 연꽃을 생태학적으로 생겨서 선비들이 그것을 자각하는데 자성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병국 대표가 정말 그 작은 영웅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여기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75회 신미술의 전인데 어느 후보가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참 아니 이번 재판에 적시된 것이 그 미협 정관에 이사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1934명이라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는데 이 후보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1935명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미협은 더 많았습니다. 나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미협의 원로가 평균 연령이 65명 이상이니까 원로들 빼놓고 나머지 다 그냥 이사, 부이사장, 위원장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돈 받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 미술단체가 장돌뱅이 단체나 조폭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제안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요거는 10가지인데 이 제안을 제시한 것이 이게 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 부분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술협회를 등지고 있는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둘째, 대한민국 미술단체가 아줌마 집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비리의 원상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전람회수로 자격을 가름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셋째,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설치는 선거꾼들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선거공을 앞세워 한 자리 차지하고 비리 창구가 됩니다. 여태 그래왔습니다. 넷째, 미술협회 회원 자체가 명예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100여 개국 IAA 회원국이 있고 유네스코 파트너로서 세계적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회원국 자격 상실된 것은 조광훈 예총회장이 미협 이사장 때 다시 복권을 한 것인데 북동아시아 회장국으로 명예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화가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이사장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명예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인정하는 단체가 되고 이사장이나 예총회장의 마지막 꿈인 국회 진출도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미술협회의 수익사업을 개인 배치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미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정부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선임 이사장 몇몇이 창구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이미지 타락으로 창구를 열지 못했습니다. 대정부 창구를 열게 되면 민미협처럼 수십억 지원을 받게 되고 자금 확보로 공모 비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총리상도 있었지만 미술협회는 이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개인 배치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은 치졸한 행태였습니다. 여덟 번째, 선거개혁입니다. 이 문제는 총회에서 계속 개론되어 왔지만 개혁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본부와 지부 지회의 회비 문제가 대두되었고 가장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면 선거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고 선거 운영이 개혁될 것입니다. 이사장 선거가 전국을 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행정력 강화입니다. 미술협회 평균 연령이 65세라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줌마보다 젊은 화가들이 많이 가입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보람대로 도도록 펼쳐지고 대한민국 미술협회를 희생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우리 미술평론가님, 우리 박명인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인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미술에 살아있는 산 증인입니다. 옛날 아주 오래부터 우리 한국 미술의 협회에 몸담아왔고 또 언론인 출신답게 우리 정직, 정필, 정확한 쪽으로 늘 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말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승기 교수님께서 발제가 있겠습니다. 한국 미술의 신뢰성 회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과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재직하고 있는 배성미입니다. 제가 전달한 주제 한국 미협의 신뢰성 회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만이 그 문제점 속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미협의 문제인지를 제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작가님, 회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국미술협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 미술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1961년도에 창립되었고 설립 목적이 민족 미술의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 보호와 미술의 국제 교류 추진 및 국제적인 기여 그리고 미술과 상호 간의 협조가 목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61년도인데 그때 이미 그 목적이 지금 60몇 년이 지난 이때 읽어봐도 그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신뢰를 잃고 이런 모습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역대 회장단을 한번 쭉 봤더니 초대 회장님이 박두순, 그 다음에 김한기, 김병기, 도상봉, 김인승, 이마도 쭉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역임하신 김세중, 그 다음에 한국미술, 현대미술 거장인 운동하신 박서보 쭉 내려와서 그 잘 아시겠지만 이두식, 박서원, 강석선, 하철경 쭉 내서 이제 이강수 이사장님까지 25대를 왔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업이 그런 25년 동안에 25대 이사장님까지 오면서 신뢰성을 잃게 됐나 보니까 4가지로 간략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뽑은 것은 1991년도 12대 이종우 이사장님일 때 대한민국 미술대조 표절 사건이 시작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대 이사장님인 하철경 이사장님의 2013년부터, 이거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모전의 불공정이라든지 조직 비투명성이 그때 아주 심화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4대 이범원 이사장님 때는 조직개혁의 실패, 세대 단절, 체제 불신 이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에 25대 이강수 이사장님은 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서 당선 무효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제가 그렇게 4가지를 뽑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문제점 속에서 제가 핵심을 도출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미술대전의 문제점, 두 번째로는 조직 운영의 문제, 세 번째로는 이사장 선거 과정의 문제, 네 번째는 세대 단절 및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문제, 이 4가지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4가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991년도에 이종우 이사장님 때 그 표절 사건도 있었고 하철경 이사장님의 공모전 운영의 불공정 의혹이 일어나면서 권위 있는 등용문이라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명성에 흠집을 남기면서 한국미술협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이 공개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국민 신뢰도가 하락이 됐고 심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 신뢰가 더욱 떨어진 시기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제20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조직 내 굉장히 불투명한 재정 운영 및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왔고, 작가들 사이에 미업은 나이든 권력자들의 폐쇄적 카르텔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젊은 작가라든지 독립 큐레이터, 뉴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미업 중심 체계와 단절하기 시작했고, 민간 기획전 독립 예술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요 어떤 비판을 받게 됐냐면 미업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과 정관 개정의 문제가 있었고, 공모전 내부 추천 방식의 논란이 있었고, 시대 흐름에 뒤처진 운영 방식과 미디어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때도 젊은 예술가들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단절됐고 비회원 작가 중심의 독립 미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선거의 문제점. 그래서 한국 미업 이사장 선거의 무효 판결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집행부가 공백이 된 상황까지 오는 이 선거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정관과 절차가 불투명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폐쇄적 선거 구조가 있어서 회장단의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자주 대두되었고, 세 번째로는 투명한 선거 감시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정보 비대칭과 회원들이 소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권력 중심의 구조화된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다라는 것이 그 문제점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그럼 우리 한국미협이 도대체 어떻게 나아갈 것일까? 아까 이제 신뢰성 회복 및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협회 개혁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공정성이 강화돼야 되고 젊은 작가가 유입이 돼야 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돼야 되고 재정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협회 운영의 투명성의 문제는 그래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안 드리는 건데 그냥 정기적으로 협회 예산 사용 내역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독립성이 확보되어서 내부 감사위원회를 외부의 그 전문가를 좀 활용해서 그 공정성을 강화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그 젊은 미술인을 좀 유입시켜서 세대 간의 소통과 참여하는 방향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젊은 작가들이 너무 우리 미협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젊은 작가들을 그 유입을 시켜야 할까요? 그 젊은 작가위원회를 좀 신설해서 그 젊은 작가들에게 많은 그 권한을 부여를 해서 그들이 잘하는 그런 뭐 NFT라든지 디지털 갤러리라든지 온라인 공모전이라든지 그들에게 그런 걸 운영시키고 많은 주권을 주는 거예요. 젊은 작가들에게.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학교에서도 좀 하는 거지만 그 원로 작가님들을 존경을 하고 그리고 청년 작가들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대 간의 좀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젊은 그 작가들이 많이 그 으쌰으쌰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그래서 미술협회가 좀 더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젊은 작가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협회를 변화시키고 또 탈중앙화의 자율 조직을 좀 마련하고 그래서 AI 기반의 SEO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젊은 작가한테 좀 마련해서 좀 달라지는 미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협회 변화를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투명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모전의 그러니까 미술대전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7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7가지를 좀 그러니까 통합화시켜서 그 7가지를 좀 한 2-3가지로 모아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 7가지 방면을 좀 축소하는 방면과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을 좀 선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차 심사를 AI 기반의 데이터를 평가하고 2차는 전문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근데 그 심사위원을 매번 바꾸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미술협회로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리더를 잘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민 교수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투명성, 전문성, 그 다음에 우리 공정성, 그 다음에 젊은 작가 유입을 해서 새로운 한국 미술협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다음 세부적으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한국미술협회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25년 정도 기간에 근대에 와서 많은 어떤 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 대형 사고들을 또 나열해서 발표를 해주셨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깥에서 바라보는 미협에 대한 미술인들의 시선과 미협에 바라는 점이라는 말씀을 우리 임효정 대표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미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뭐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뭐 분류해 나눠 본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그 오랫동안 해왔던 미술 활동들,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이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 대전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전시 활동들과 관련해서 뭐 해왔던 일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각들이 되고, 이제 이 시점에서 좀 더 주목하고 그 고려해 봐야 될 사항들은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 발전해서 미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현재 상황과 이제 대안과 관련되는 이제 이 문제점들은 이미 이제 그 앞서서 배성미 교수님께서 뭐 자세히 말씀하셨고, 뭐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미협이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미술인들이 이제 바라는 점, 당부하는 점, 또는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몇 가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협이 이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미술 발전과 한국 미술 발전과 이제 뭐 회원들의 권익 증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겠죠. 그러면 이제 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젊은 신진 작가들은 미협에 관심이 없을까?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아트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미술뿐만 아니라 K컬처가 굉장히 지금 붐업이 돼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K-무비, K-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뭐 K-아트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뭐 국제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관에서 참여한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작가들 오랫동안 이제 해외에서 활동해왔던 뭐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해왔던 김윤신 작가라든지 뭐 지금 이배 작가 같은 경우도, 저는 올 초에 이제 이배 작가의 베니스 비엔날레 피날레 청도라고 해서 달집 태우기 행사에 직접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국제적인 위상들이 사실은 한국 미술의 어떤 지금 굉장히 부흥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미협의 작가들, 그리고 한국 우리 작가들은 얼마나 연계되어 있고 그와 관련돼서 활성화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작가들이 미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관심이 가고요. 그래서 최근 미술계, 이제 국내 미술계의 현황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인사동의 어떤 이 미술 이 집산지랄까 이런 데서 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곳에서 굉장히 이제 미술의 어떤 집중된 전시나 이런 것도 뭐 단지 인사동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지방도 내려가 보면 이를테면 뭐 공주라든지 지금 광주의 뭐 양림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미협이 지금 이제 뭐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뭐 국내에도 사실 뭐 너무나 많은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고, 부산 비엔날레, 뭐 제주 비엔날레도 있고, 광주 비엔날레, 또 창원 조각 비엔날레, 뭐 이런 굉장히 너무너무 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작가들은 얼마나
이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작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인가, 나의 작업이 정말로 뭔가 살만한 이렇게 부모보이 시대에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뭐 무협의 선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작가들에게 내가 미협 뭐 선거에 직접적인 참여하거나 아니면 미협이 나에게 해준 뭐 지원 사업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뭐 미협이 뭐 나의 작업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밀접하게 어떤 체험적인 전시, 또 전시의 관람 방식 이런 것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이제 뭐 처음 개관하고 문을 열은 이제 서울 그 미술 창작센터 뭐 같은 그 보암동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 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정식 시즌이 이제 시작되지 않고 있어서, 물론 이제 청주관에서 뭐 수채 관련된 전시는 했지만, 이제 여기 공간에서는 이제 아직, 그러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 비디오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뭐 창작의 순간 이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작가들의 이제 작업을 뭐 보여주는 이런 방식들. 그래서 좀 이제는 전시의 방식이나 작가들의 작품 활동들도 좀 다변화돼야 되고, 글로벌 아트와 이제 발맞추기 위한 연구나 이제 폭넓은 시각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 참여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에 이제 뭐 미협이라는 것에 대한 인상 자체가 좀 고루하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로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선입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각도의 방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미협에서 행해왔던 이제 병폐 중에 하나로 그들만의 리그 때문에 참여가 이제 제한이 됐다든지 뭐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그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고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 교류라는 것들이 이제 그 해외로 나갔을 때 이제 어떤 차별화된 이제 특색이라든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님들이 내 작품에 요즘은 이제 그런 메시지라든지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그 미술 활동의 철학적인 이제 태제가 연구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논의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술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면 좋겠고요. 그 미협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연구 분야들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바깥에서 본 우리 한국미술협회에 대한 어떤 이모정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있었습니다. 키아프 프리지 바젠 아트페어 같은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페어들이 우리 한국 미협은 뭘 하느냐? 우리는 지금 미협 내부에 대한 신경만 쓰고 있지, 외부적이고 또 내부적인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미술 활동에 대해서는 전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당부의 부탁, 그다음에 또 글로벌 아트
학자에 대한 그다음에 또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에게 뭘 줄 건가 또는 회원들은 미협에 뭘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발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끝으로 우리 백이열 원장님께서 한국미술협회 해외에서 답을 찾다라는 발제를 해 주겠습니다. 한국미협의 주요 문제점을 딱 3가지로 한번 제가 적어봤어. 그 패닝사도 한번 적어주세요. 운영의 불투명성과 중앙 집중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회원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해. 지방까지.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분권화된 그 구조들이 되게 토우 세력들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관리. 그 미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회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부 비전문가 집단들이 회계를 꾸려나간다는 거,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2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과 참여율이 저조하다. 사실 미협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상당히 높은데 젊은 세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게 이제 작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도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거기가 발전이 되고 상권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골고루 그렇게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재하게 되는 게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도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 아트,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해외, 미국, 영국, 다른 미술협회에서는 엄청나게 잘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그려서는 먹고 살기는 힘들다. 왜?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인 작가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NFT, 메타버스랑 연계해서 먹고 살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협회에서.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어. 국제적인 경쟁이 너무 없어. 중국 가가지고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라고 하면 헛방비도 아낍니다. 네? 그리고 영국 가가지고 또 미국 가가지고 미술협회 회원이라고 하면 그러냐. 니네들 뭐 하냐. 무슨 일 하냐. 뭐 내세울 게 없어 사실. 그래가지고 그럼 5개의 국가를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저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 미술가협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메리카 라이츠 소사이어티 여기 라이츠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츠라는 게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권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미술가 연합 간단히 얘기해서 A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ARS는 8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1961년도에 했는데 한 25년 뒤에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국 연합, 미술가 연합의 ARS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매 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작품을 팔았어. 그럼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팔리면서 팔릴 때마다 그 조금의 퍼센테이지가 작가한테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팔리면은 그게 계속 저한테 돈이 되는 거예요. 원작자를 되게 보호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팔았어. 또 저 사람한테 200만 원을 팔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1000만 원을 팔았어. 그럼 잘 팔리면 잘 팔리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얘네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드로아드 시트라고 해가지고 리세일 할 때마다 인센티브가 작가한테 원작자한테 오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미술가협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 유니언 잉글랜드라고 해요. 유니언이라는 것은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죠. 뭐 집단 이런 뜻인데 이 AUE는 2014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고 이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생긴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냐면 예술가를 하나의 노동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노동자라는 것은 노동을 해서 정신 노동이 됐던 육체 노동을 했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노동자들의 노조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미술가들의 노조는 거의 이제 전무하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주 핍박받는 그런 단체가 됐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국은 그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노동의 권리,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포함해서. 그리고 영국도 비정규직과 그 프리랜서들이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임금을 책정을 해주고 노고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줄까에 대해서 얘네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공공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전시 기획 이런 것들을 엘리트 예술가 포함해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다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금을 이제 지급해 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줬어요. 몇 억씩 해주고 몇십 억씩 해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수혜자이면서 그 수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 보조금이 사라졌다는 게 이제 뼈아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 선진국으로서 우리보다 되게 앞서가 있는데, 더 재팬 아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JAA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1879년도에 이게 생긴 겁니다. 엄청나게 일찍 생긴 거죠.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200년, 한 100년 이상 전에 이제 생긴 건데, 이 JA의 특징은 뭐냐면 초, 중, 고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미술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트라바움 창의 아트센터라는 것도 트라가 꿈이고 바움이라는 게 나무라는 뜻인데, 0세에서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아트센터입니다. 저는 0세에서 7세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로서 방황할 때 예술이 큰 지표가 되고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게 난 일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한 5가지만 줄여가지고 이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만든 5가지의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과 그 철학 이것들이 이제 접목되어 있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술과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미술과 사회보장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과 프랑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술과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복지 확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저작권 보호 및 재판매 권리를 도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ARS와 프랑스 NDA에서 하고 있는 저작법하고 재판매. 판매가 되면 될수록 작가한테 돈이 들어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국제교류재단하고도 일도 하고 있고, 또 예술경영지원센터하고도 하고 있고, 한국예술위원회하고도 하고 있고, 코카랑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아요. 국제교류 하는 프로그램들이. 근데 미국에 있는 예술가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은 나는 그냥 순수한 예술가지, 그림이나 그리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는 서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미술가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이 필요해요. 이 공정한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예술가가 을이다 보니까, 아니죠, 형이다 보니까 갑에 휘둘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술가는 갑 중에 갑이에요. 왜? 이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고, 영혼을 상의하는 테크닉도 갖고 있고, 매직이라고 하는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잖아요. 돈밖에 갖고 있잖아. 그리고 무식해. 예술을 보는 돈도 없어. 돈만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돈을 벌었어. 그런 사람들한테 꼭 계약을 하러 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저자세와
또 불공정한 계약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제 희망 고문을 많이 당하고 오죠. 그래서 그런 계약에 대한 지원들을 영국 같은 경우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계약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고, 만약에 불명확하게 됐거나 불공정하게 됐다 그러면 시정하게끔 홍보도 해주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지원 정책 개선 및 예산 확대. 사실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또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이제 확대해야 되는데, 그거는 협회 회장의 능력입니다, 사실. 정치력이 있어야 돼, 협회 회장은. 정치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정치자를 그냥 협회 회장을 모시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처럼 현대그룹 회장을 모시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정치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그건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을 뽑으면 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